안녕하세요. 두장입니다. 오늘은 대세가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영어에서 대시 참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 중에서 접속사 또 관계사 파트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영어를 자주 읽고 자연스럽게 많이 읽다 보면은 잘 해결되지만 공부하는 입장에서 특히 이제 고난이도 지문이나 또는 어려운 책들 뭐 고전 책들이나 뭐 철학서 뭐 이런 것들 읽다 보면은 이 대시 무슨 대시로 쓰였는지 좀 애매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럴 때 제가 참고할 수 있도록 표를 하나 가져와서 한번 학습해 볼까요? 자, 이 표는 보통 헷갈려하는 이 접속사 역할하는 대들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선행사의 유무, 선행사가 있냐 없냐 차이예요. 두 번째로는 뒷절 완전 여부입니다. 뒷절이 완전한가, 뭐 부족한 성분이 없거나 하진 않은가,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생략이 되는가, 생략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통해서 지금 이 문장 안에 새로운 접속사가 들어있었는지 아니면은 없었는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명사절 접속사를 선행사 유무 하나만 가지고 간편하게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들어오는 이 대세 자리가 명사가 필요한 자리여야 되겠죠. 자, 이렇게 선행사가 없으면 명사절 접속사가 쏙 들어가서 본인이 하나의 명사로 기능하게 됩니다. 왜 그럼 다른 애들은 선행사가 필요하냐면요. 명접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명사 역할을 해서 명사 자리를 혼자 홀로 꿰차야 되는 반면에 동격 같은 경우에는 비교 대상이 필요하죠. 앞에 어떤 선행사 대상이 있고 그 대상과 대절의 내용이 같을 때 우리가 동격을 쓰잖아요. 그래서 비교 대상인 선행사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관계사,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뭐죠? 형용사절 접속사예요. 얘네들은 형접이기 때문에 선행사라는 꾸밈을 받을, 자, 형용사가 명사 꾸미죠? 그래서 꾸밈을 받을 품사가 하나 꼭 있어야 합니다. 문장을 절 전체를 꾸미는 경우는 조금 예외고요. 그런 이제 계속적용법의 관계대명사 위치는 예외적인 거고 일반적으로 이제 대은 계속적용법을 못 쓰니까 선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뒷절입니다. 뒷절 같은 경우에는 불완전한 게 이상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상한 우리 관계대명사 친구가 있죠. 왜냐하면은 대세 뒷절이라는 것은 이렇게 대를 써놓고 요 뒤에 오는 문장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얘가 주관대예요. 그럼 주어 역할을 하니까 바로 동사가 나오겠죠. 그리고 뭐 목적어 등등등 이렇게 하고 끝났다고 하면 뒷절은 대뒤, 이 뒤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가 없죠? 대시 주어 역할과 접속사 역할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주어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문장 성분이 즉 뒷절이 불완전하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목관대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여기 목적어가 있었는데 그러면은 여기 주어 나오겠고 동사 나오겠고 뭐 목적어가 필요한 사명식 문장에서 목적어가 없는 이런 꼴이 되겠죠. 그래서 또 뒷절이 불완전하게 됩니다. 목적어가 없어지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뒷절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가지고 이제 관계대명사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관계부사는 그럼 어떻게 구분하냐? 얘는 사실 뒷절이 완전하기 때문에 뭐 완전하면 관계부사로 보셔도 되고요. 또 선행사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 생략 규칙에서는 좀 재밌는 케이스가 나오는데 이게 이 표를 정리해 보니까 구분이 잘 안 되죠. 동격하고 간부랑. 사실 구분을 안 해도 별 상관없습니다. 해석 자체에는 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요. 관계부사가 이제 동격이랑 그럼 같은 거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얘는 엄밀히 when, where, why, how 같은 친구들을 대신해서 쓴 거거든요. 그리고 내용도 얘는 꾸며주는 수식을 하는 입장이라면 동격은 앞에 대상이랑 같다는 정말 말 그대로 동격 같을 동자 써가지고 같다는 등호의 표시거든요. 앞에 선행사랑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럼 얘를 이렇게 동그라미 동그라미 X로 선행사 뒷절 생략으로만 구분할 수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구분하냐? 선행사의 종류가 관계 부사에 걸맞는지를 보시면 깔끔하게 처리가 됩니다. 시간, 장소, 이유, 방법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뭐 앞에 선행사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격에 쓰이는 선행사는 뭐 idea나 fact, 뭐 opinion, belief 이런 것들이 오니까요. 많이 보다 보시면은 금방 감이 잡히시고 사실상 얘네 둘을 굳이 꼭 구분할 필요도 별로 없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대을 구분할 때 이 동격도 신경을 안 쓰게 되고요. 그냥 관계 대명사인지 관계 부사인지도 잘 구분을 안 합니다. 그러면 뭐만 보게 되냐면요. 요렇게 명사절 접속사인지 형용사절 접속사인지 요렇게 싸우게 돼요. 요렇게 구분을 하다 보시면 자연스럽게 그냥 해석이 됩니다. 뭐 동격이었는지 관계 부사였는지 뭐 이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얘네들이 결국에 선행사를 수식하는 역할 정도라고 해석을 해도 무방하거든요. 그냥 수식해주면 됩니다. 뒷절로. 부연 설명한다고 생각을 하든 뭘 하든 어쨌든 맥락상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때문에 얘네 세 가지를 굳이 구분을 할 필요는 없는데요. 단지 어법 문제에서 특히 내신 문제에서는 이 관계대명사인지 또는 동격이나 관계부사로 쓰인 문장인지에 따라 어법 잡아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어법 문제 푸실 때는 좀 기억을 해두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왔는데 이 플러스 알파에는 뭐가 들어있냐, 기타 등등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 지금 명접도 나왔고 형접도 나왔죠? 네, 부사절 접속사가 안 나왔죠? 근데 대세 부사절 접속사는 티가 나요. 혼자 잘 안 쓰고 앞에 어떤 형용사가 온다든지 특정한 전치사가 온다든지 뭐 수거로 굳어진 표현이라서 꼭 어떤 단어들이랑 같이 쓰여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많은 표현들을 단어장에 이제 쓰시고 암기하시면서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접속사 역할을 하는 애들 말고도 대명사라든지 또는 뭐 한정사 형용사의 일종으로 보셔도 되는데 조금 다르긴 해요. 한정사는 그냥 이제 처음에 좀 어려우시면은 거의 형용사랑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대명사나 형용사 뭐 이런 식이죠.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 that person 이러면 그 사람 이러면 약간 형용사처럼 쓰이죠. 한정사라고 봐도 괜찮고요. 그리고 대명사라고 쓰면 뭐 예를 들어서 look at that 이러면은 저것 좀 봐 했을 때 이거는 저것이라는 이제 명사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닷세 가지를 구분하는 거를 연습을 하시면 좋은데요. 어떤 교재든지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상관이 없으시고 대을 여러 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교재를 찾으셔가지고 컴퓨터로 하든 직접 눈으로 보든 댓을 만날 때마다 요 댓으로 이제 구분하는 연습을 하시면 금방금방 댓을 마스터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실전에서 댓을 어떻게 공부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7월 고3 전국연합 학력평가 요거 문제지를 가져왔습니다. PDF 파일 같은 경우에는 찾기 버튼을 통해서 댓을 검색을 하시면 자, 66개나 있네요. 이렇게 시험지 하나에만 댓을 66개나 발견하실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 이제 대명사나 형용사처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요런 부분 있죠. that, painting 요런 것들은 이제 빠르게 스킵을 해주시고요. That's true. 요것도 대명사죠. 요것도 대명사고 네, 여기 있네요. 요런 접속사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하냐? There's a reason 하면 이유가 있다. 사실 이거 there 플러스 비동사 해가지고 일형식으로 잘 끝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린 표 가지고 일형식 문장으로 파악하면은 뒤에 있는 동사가 설명이 안 돼요. 새로운 절이 오려면은 접속사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that은 접속사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을 하냐? 앞에 a reason이라는 선행사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최소한 명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뭘까요? 명접이 아니라
뒷절도 완전하고 자, 요 reason을 꾸며주는 관계부사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행사 있고 뒷절 완전하고 그리고 선행사의 종류가 시간, 이유, 장소, 뭐 방법 이렇게 다 관계부사의 선행사로 해당을 하죠. 그러면은 요 대시 관계부사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약간은 조심하셔야 될 게 이제 앞에 선행사가 있나 없나 했을 때 있더라도 뭐 거기에 걸려 있는 동사가 사형식인지 한번 체크해 주시면은 좀 더 완벽하게 대을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형식이면 명사가 있어도 새로운 명사를 목적어로 간목, 직목 이렇게 받을 수 있으니까요. 자, 쭉쭉 넘어가 봅시다. I would like to request that more staff members be hired. 자, 그러면은 more staff members should be hired. 얘가 더 많이 고용이 돼야 된다라고 내가 요청하고 싶다 이렇게 됐죠. 여기는 should가 있는 겁니다. 본인이 이제 요청을 하거나 명령을 하거나 물어보거나 이랬을 때는 그 안에 있는 명사절 that 안에서 should를 생략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are hired라고 안 쓰고 be hired 이렇게 씁니다. 아무튼 이건 됐고요. 자, request가 사명식 동사기 때문에 여기서 would like to 요게 좀 수거긴 하죠. 그냥 일종의 조동사로 생각을 하시면은 request도 어쨌든 목적어가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명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명사절이 오면 되겠고요. 요 뒤에 be hired 이거 수동태죠. hire가 고용하다라는 사명식이기 때문에 수동태로 바꿔놨을 때 목적어랑 주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주어는 지금 by 플러스 주어로 생략이 되어 있다고 보면은 사명식으로 형식이 완전한 거를 체크하실 수 있어요. 좀 귀찮으시면 그냥 주어로 파악하시고 비동사에 보어 이렇게 하고 대충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뒤에 바로 시작하자마자 동사가 나오죠. 요런 주관대로 보시면 돼요. 왜 이렇게 빠르게 나오냐? 앞에 선행사 있는 것도 체크가 될 뿐더러 that 뒤에 지금 동사가 먼저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주어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절이 불완전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주관대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연구들이 보여준다 데디아를 불안이라는 것이 markedly reduce 엄청 감소했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러면은 show가 사명식으로 와야 되는데 지금 이 대시의 목적 역할을 하면은 깔끔하잖아요. 그래서 명사절 보셔도 되고 이렇게 해석으로 접근하시는 게 제일 정석이고 좋고요. 만약에 난 그래도 잘 모르겠다. 이 show가 동사인 것까지는 잡았다. 그러면은 앞에 선행사가 없다는 거를 보실 수 있죠. 그러면 명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뒤에 is 나오니까 주관대로 보시면 되고요. 또 좀 넘어가서 다른 문항들 좀 볼게요. 얘도 주관대죠. 뒤에 동사 나오니까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주관대가 많네요. 이게 사실 목관대는 많이 생략이 되다 보니까 저기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갑자기 주어 동사만 쓰여 있는 경우가 많죠. 자, that is 같은 경우는 수거입니다. 즉 이렇게 그냥 부사처럼 생각을 하시고요. say 하면 말하다죠. 말하다 하면은 목적어 필요하니까 명사절로 딱 받으시면 되겠는데 여기 보시면 our brains 주어 expect 예상한대요. 그럼 뭘 예상하는지에 대해서 또 목적어 필요하니까 요 대시 또 나오죠. 그럼 요 대시 안 봐도 명접으로 떨어질 걸로 기대가 됩니다. 일단 선행사도 없고 expect가 사명식 동사니까 목적어가 필요한데 그냥 대시 나와버리니까요. 그래서 the leap was only temporary 그 도약이 오직 일시적이다라는 것을 우리 뇌가 예상한다는 것을 말하는 그런 또 다른 방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썼는데요. 굉장히 복잡하죠. 자, 그 다음에 요 뒤에 나오는 that은 follow 나오니까 얘는 주관대로 보시면 되겠어요. 목관대를 좀 찾아보고 싶은데요. 요 이제 그래프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명사로 많이 쓰니까요. 넘어가고요. 자, seems likely that 요거는 it seems that 이렇게 속어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seems가 이 형식이기 때문에 이 뒤에 that을 명접으로 보시든 뭘로 보시든 하여튼 seems의 보호가 됩니다. 또 주관되고 요 덱 같은 경우는 보세요. strong belief, 강한 믿음.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scientific progress, 과학적인 진보가
benefit 이 동사로 쓰였죠. 이득을 누리게 한다. 모두를, 즉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라는 식으로 사명식으로 지금 쓰인 문장이에요. 그래서 뒷절도 완전하고 믿음이라는 선행사도 있죠. 그래서 관계부사 또는 동격인데 관계부사 시간, 이유, 방법, 장소 이런 관계부사적인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의 선행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동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도 주관되고요. occur라는 동사가 바로 뒤에 나오죠. 계속 주관되네요. 아, 드디어 찾았습니다. 이제 목관대가 나왔는데요. 자, 앞에 요 locality라는 요 친구가 선행사로 오고요. 그리고 your ancestors 너의 조상들이 살았다. 여기까지는 이제 문장이 완전한데 어디에 살았는지 전치사 in을 붙여버렸어요. 근데 전치사 뒤에 뭐가 오죠? 목적어가 오죠. 전치사의 목적어, 즉 명사가 와야 됩니다. 그 대명사 역할을, 즉 그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관계대명사 대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in의 목적어로 목관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뒷줄이 불완전한 거예요. 전치사가 혼자 쓰이면 안 돼요. 자, 이 친구도 주관되고요. 위협. 자, perceive threat 이랬을 때 인지된 그런 위협하고서 선행사가 이렇게 딱 왔어요. 선행사가 있고 뒷줄을 봅시다. 이들 동물들이 제기한다. 몇몇 관광객들에게 뭐 하는 considering travel to this country 이 나라로 여행을 고려하는 관광객들에게 무엇을 제공하죠? 위협을 제공해야 네, 제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pose의 목적어 없는 꼴이네요. 그럼 얘는 목관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다 나왔죠? 다 나왔고 얘는 절이 좀 복잡한데 가능성. 이게 뭐냐면 they might encounter a dangerous animal. 자,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지금 선행사 possibility가 있고 그리고 대절이 와서 그들이 마주할지도 모른다. 위험한 동물들을 하면 여기서 이미 삼형식이 끝난 거예요. 그럼 뒷절이 완전하죠. 그러니까 더 뒤를 읽을 필요 없이 이 부분만 봤을 때도 얘는 선행사도 있고 뒷절이 완전하기 때문에 요 possibility 시간, 장소, 이유, 방법에 해당 안 하죠? 통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못 간대네요. children get 아이들이 갖는 그 input 이렇게 돼 있고요. get의 목적어가 없죠. 이렇게 동사 바로 나올 때 바로 의심 딱 해주시면 되고요. 명접을 하나 찾고 싶은데 자, 요런 경우에 명접으로 많이 씁니다. 비동사 뒤에 바로 대시 오면은 이게 비동사가 이 형식으로 명사나 형용사를 받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관계사는 기본적으로 형접이긴 하지만은 선행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동사 뒤에 대시 왔다, 그리고 절이 왔다, 그럼 무조건 명접입니다. 선행사가 없고 이 뒤에 완전한 절이 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을 쭉쭉쭉쭉 공부를 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 벌써 43번째였거든요. 이 대시. 그러니까 보다 보면 금방금방 보이고요. 쉽게 마스터하실 수 있어가지고 너무 대을 구분하는 거 어렵게 여기지 마세요. 어려우시면 쉬울 때까지, 쉽게 될 때까지 계속 두들기시면 언젠가 열립니다. 영어 문법은요. 자,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여기까지만 도와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더 공부를 하셔서 주변에 물어보시거나 해서 대을 마스터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주말에 잘 보내시고 피서 잘 갔다 오세요. 자, 안녕.